예, 황금을농골 대표 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전북 장수에 장수 사과, 우리 장수에서 사과들은 저희 조생종도 있지만 만생도도 같이 있지. 예. 여기라고 해서 홍로가 빨리 따거나 좋은 조건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높은 고지가 자꾸 올라가가 좋다 그러잖아요. 창원에 저희 친구가 해발 5m에서 사과 농사 지어요. 근데 8월 3일 되면 홍로 따요. 장수에서 8월 3일에 홍로 못 따죠? 8월 3일 입도 안 따요? 예? 꽃피고 날짜가 안 맞죠, 거의. 생리 날짜, 큰 날짜가. 근데, 창원은 해발 5m. 장수에는 여기 지금, 우리 여기, 농장에서는 지금 몇 꽃이죠? 600이 넘죠? 600이야? 네. 여기 한 700꽃이요. 700꽃이야? 600이 넘죠. 600이나 700이나 그건 그래 중요치는 않아요. 우리가 농사를 하는 과정에 어떤 방법의 패턴이 중요한 거지. 제가 목이 터지라고 외친 게 요겁니다. 이 사과도 종방향 길이가 짧은 겁니다. 이 사과는 어제 청소년건데 더 짧죠? 찐빵이죠? 납작하게 만들어가. 찐빵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 내나 같은 농장의 건데 SS기 약을 치니까 상부에서 억제가 적게 된 거죠, 봄에. 이제 이해되죠? 요건 왜 요 부위가 가느냐면 비록 이식값이 낮아서 그래요. 근데 여기 장수사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밑둥이 약하죠. 이제 이 사과도 보면 요 밑둥이 약하죠. 요 부위가 살이 좀 덜 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시가 낮아서 그래요. 아, 요 놈이구나. 요 놈은 더 찐빵이죠. 요 청송에서 가요. 그죠? 제일 납작하죠, 여기. 요거는 더 많이 억제를 시켜가지고, 가지 새순이 못 자라요. 우리 결과모지 이런 거 자그마한 거 있잖아요. 여기 끝에 보면 눈이 없어져 버려요. 싹 녹았어. 요 가지도 보면 끝에 여기 딱딱딱 졸았거든요. 눈이 작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눈이 아주 적어져 버려요. 그럼 요 사과도 보면 여기에 처음 나왔을 때는 눈이 좀 간격이 늘어다가 여기 급격히 좁혔는데 여기에 불과 1cm도 못 좁혔거든요. 요 간격. 그러면 요 가지는 보면 3번 뿌렸거든요. 연면식 요거예요. 이거 누구 겁니까? 이 가지. 어느 분 겁니까? 예, 우리 사장님 거죠. 근데 불과 요거 3번 뿌려가지고 좁힌 게 얼마 안 돼요. 좁힌 게 불과 학력적으로 한 군데 5mm나 1cm 해보면 3번 해가지고 요거 3cm밖에 못 줄였어요. 경제적 손실을 얼마나 많이 일으켰습니까? 억제를 시켜버리고 굳혀버렸다는 거죠. 가지 요 길이에 3cm 해보면 요거 손가락 한마디가 3cm예요. 여기에 한마디 더 있다고 해서 문제되나요? 아니죠. 설탕하면 또 이것도 짧아지거든요. 손가락 길이 한마디도 안 되는 면적을 줄이자고 우리는 돈을 들였고 거기에 일어난 이런 결과는 나빠졌어요. 그 결과가 사과 키가 돼가지고 요 길이가 종방향이 짧아져 버렸잖아요. 잘생긴 사과는 요런 형태로 돼가지고 살이 쪄야 돼. 요게 살이 정확하게 쪄야 돼. 비록 이식값이 높으면 여기 사각이 돼. 여기 지금 살이 빠지게 좁혀졌잖아요. 요렇게 돼.
비료가 작아서 요게 빼쪽하잖아요. 빼쪽한 사과는 비료가 작다. 그리고 잎이 요래 쪼부쪼부해도 이래 오므려져 있어도 비료가 작다. 비료가 많은 건 잎이 펴져 있어야 돼요. 우리 도장지가 이만하게 길다고 해서 우리가 비료가 많다고 생각하죠? 도장지 잎이 간격이 좁고 잎이 펴져 있으면 비료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비료가 없는 놈들은 잎이 쪼부쪼부해요. 뿌리에서 가져온 비료를 먹고 잎이 살이 찌면 앞면이 살이 쪄요. 펴지게 되어 있어요. 비료가 없으면 쪼무러져요. 이제 이해되죠? 비료값은 좋아야 농사가 잘 돼요. 그리고 봄에 잎 새순이 여기 나올 때 요걸 굳혀버리면 농사가 안 된다. 이제 이해되죠? 단단하게 굳히면 안 된다. 부드러워야 된다. 부드럽고 잎이 펴져 있어야 된다. 이래 되는데 우리는 이런 가지 사과 농장들 가보면 대다수가 억제를 씻어 굳혀버려요. 굳혀버리면 그냥 안 하면 30% 정수를 30% 손해를 일으켰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비닐풀 치거나 이러면은 30% 생산 저하. 아니 근데 진짜 한 2cm 나왔을 때 중심화 만개 여기 나타나잖아요. 5mm 밖에 못 줄였다고. 근데 실제로 안 나왔을 때 쳐도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렇죠. 먹이면 나쁘다. 이제 이해되죠? 먹이면 나쁘다. 독약이다. 이제 이해됩니까? 덕대 잡고 한 일이 요 놈이 키가 크가 살이 쪄서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죠? 이런 사과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살쪄 갖고. 요거는 비료량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비료량이 많으면 이게 이렇게 돼요. 요 기름기는 봄순을 억제를 안 시킨 높은 데서 나온 거예요. 똑같은 밭에서. 똑같은 경영 농가 주인이. 그 대신 이 밭은 비료가 작아서 요 살이 안 쪄서 뿐이에요. 이해되죠? 요 기름기를 크게 하는 거는 나무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연면식을 하라는 거예요. 가지가 이렇게 가늘잖아요. 사과클럽 이것도 굵게 해줘. 근데 요 가는 거에서 뭐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짠다마 나오는 거죠. 그 짠다마를 없애야 되잖아요. 짠 걸 크게는 만들어. 그거는 봄순이 가늘들어 해도 연면식이 해소해서 바뀌어요.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억제를 시켜가지고 피해를 일으켜서 생산량을 감소시킨 거죠. 잎이 굳어버리면 그 잎을 먹고 살아야 될 이 사과 있잖아요. 얘들이 안 자라죠. 얘는 요렇게는 크고 요렇게 안 커버렸잖아요. 요 길이가 뭉큰 상태에서 이러면 컸잖아요. 넛가스. 그럼 이렇게 클 때면 봄순이 가늘고 단단하게 굳어 있으니까 도장지가 더 잘 크겠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 만든 게 가짜 농법을 많이 만들어 쓰고 있다는 거죠. 가짜를. 예?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고 이제 이게 제가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식물 전종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 지역마다 이렇게 간간히 잘하는 것도 있어요. 활성화시키 부분을 부각시켜서 이렇게 잘하는 데 있는데 거의 대다수는 이제 대한민국에 이렇게 같이 가요. 사과의 비료를 안 주라 그래서 안 주는 방법이 최근에 만들어졌고, 제주도에 가보면 비료를 안 주고 밀감이 맛이 없어요. 사과 비료 안 준 채 보통 좀 몇 년 안 준 사람 한 5, 6년 안 줬거든요. 그럼 사과 색도 안 나고 맛이 없어요. 사과 비료 안 준 지 한 6년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농법이 이제 나타난 데가 그런 방법을 사용하라고 우리가 배운 지가 한 6, 7년 된다는 거죠. 근데 한두 해는 괜찮아요. 그 전에 비료가 남아있거든. 근데 설설설 나빠지는 거 우리가 못 찾는 거죠. 그리고 또 가원 조성할 때 그 의성애처럼
고추 농사 짓다가 가원을 만들어 버리시니 고추밭에 비료가 많았잖아요. 그걸 유공무 받을 때 실을 묻어 놓았으니까 비료가 많이 있잖아요. 자 할 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70cm 밑에 1.0이 나와요. 이 시가 공로 이딴만큼 나와요. 척지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사과나무나 시무나무 가정이 안 나오는 거 있죠. 비료가 없어서 그래. 비료를 먹으면 잎이 살이 찐다. 살이 찌는 거하고 잎의 크기하고는 두 개 달라요. 왜 그랬겠습니까? 봄순이 나올 때는 비료를 먹고 안 나오거든.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연면식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요 순이 나올 때 뭔가 먹은 게 있겠어요? 가지도 요만한 거 삐라게 놔주는데 이건 이쑤시개보다 조금 굵죠. 성냥개비보다는 가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만한 걸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순에서 나오는 놈이 큰 게 나와야 돼. 큰 거 나오는 거하고 기름기하고는 또 문제가 달라요. 이제 이해되죠? 길이를 우리가 줄인 거지 잎을 적게 만들고 길이를 조금밖에 못 줄였어요. 세 번 치면 아무리 많이 줄여도 3cm도 못 줄여요. 하나 우리가 여기 딱 줄인 거 보면 뭐 1cm도 채 안 되는 것들 많아요. 5mm, 1cm. 세 번 해보니까 1cm로 합해도 3cm 요거만큼밖에 못 줄여서 잎 가지 길이. 뭔 소용이 있나요? 잎이 굳어서 못 자랐기 때문에 사과의 길이가 짧아졌다. 잎이 작은 거는 영양을 못 땡기잖아요. 영양을 못 먹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이 잎에서 만든 영양소가 뿌리를 갖다 올 때 도장지로 가버려요. 도장지만 찐딱 키우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장지도 영양이 없어가지고 기름기만 기르지 잎이 쪼버쪼버 섰다는 거죠. 잎이 넙떡넙떡 펴지는 비록 있는 거예요. 잎이 넙떡넙떡 펴졌다면 요것도 굵어져요. 봄순도 굵어져요. 그래서 봄순이 굵어지는 이 시량은 1.0이라는 거예요. 1.0이 되면 나무가 자꾸 좋아져요. 방금 여기 가수원처럼 가장이면 쭉 늘어뜨리 나면 자꾸 그 배 잘라버리지 말고 늘어뜨리 나면 지가 알아서 자꾸 좋아져요. 가지를 너무 짧게 잘라서 나빠지겠죠. 요것이 핵심입니다. 봄순을 좋게 하는 거는 연면시비가 정말 보약처럼 좋은 거고 전년도에 없더라도 요거는 묵묵하거든요. 요 간격을 좁히는 건 설탕으로 하면 되고 설탕은 쌉니다. 그래도 염화가리 비료보다는 비싸요. 요소보다도 비싸고 제일 싼 게 요소, 제일 보약이 요소인데 요소가 제일 싸요. 그 다음에 보약이 염화가리인데 염화가리도 싸요. 염화가리는 색깔도 내고 열매도 미리 키우고 도장지도 안 내게 색깔도 노랗게 해주고 황금알 농구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염화가리. 잎으로 뿌리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염화가리예요. 그 다음에 뿌리에 제일 많이 모여야 되는 게 요소예요. 요소가 제일 보약이에요. 그 다음에는 보약, 제일 많이 쓰는 게 제일 보약이죠. 염화가리. 우리 어른들이 뭐랍니까? 밥이 보약이다. 밥 먹고 소화 잘 시키면 건강하다는 거죠. 밥이 보약이다. 밥이 보약이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간이 역할을 잘해야 돼. 간이 역할을 못해서 몸이 나빠진 거지. 간이 제 기능 역할을 하면 몸은 딱 건강해요. 유튜브에 보고 간 청소하면 됩니다. 다 건강해집니다. 살이 쏙 빠져버려. 살이 찐 거는 부은 거에 살이지 살찐 거는 원래 살찐 게 아니에요. 혈액이 탁해서 부은 거다. 우리가 비료 안 주면 사과나무가 더 도장지가 많이 난다는 게 요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요 놈이 안 컸으니까 억제로 시켜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못 먹어내니까 도장지 쪽으로 여기 비료 만드는 영향이 내려갔잖아요. 갔다 올 때는 도장지로 기어올라가 버려. 근데 도장지가 낮다고 해서 비료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눈으로 보고 비료를 알아내는 방법. 이제 이렇게 되죠.
이제 요 가지를 잘라오면 제가 보고 알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해놨잖아요. 형님. 경제적 손실을 그냥 여기서 눈이 나오자마자 주인이 30% 나쁘게 만들었어요. 도장지를 많이 나르게. 도장지의 에너지가 잎이 먹고 자라면 사과가 클 건데 잘라내피는 거 필요치 않은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비료가 너무 적어서 그 비료만 해도 사과가 클 수는 있거든요. 사과밭에 가보면, 우리 밭에 가보면 다른 거는 다 삐뚤어지고 별로 안 좋은데 몇 놈은 사과 있다만 혀마저 큰 게 있거든요. 있죠? 그럼 비료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나무하고 같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비료가 작아도 대가를 만드는 방법은 봄순을 굳게 빨리 키워요. 봄순이 먹을 양밖에 안 되니까 도장지가 안 나겠죠. 집에 가면 도장지 안 나고 사면 크죠. 해마다 추위가 와도 동글동글하게 예쁘죠. 맨날 안 돼서 그렇지. 그러면 유난히 해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게 이제 그거 나무를 해석을 해보면 단풍이 잘 든다, 잎이 크다, 봄순이 굵다, 사과가 잘생겼다. 좋은 말 말이잖아요. 도장지가 안 난다. 이래 좋은 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밭에 있어요. 개수가 몇 개 안 돼서 그렇지. 그 나무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1차적인 게 비료량. 비료량. 그 다음으로서는 겨울을 잘 나야 된다. 그래 피부가 좋다. 둘째는 봄순을 두텁게 키우고 절간을 좁혀야 된다. 그죠? 봄순을 두텁게 좋게 키우려고 하면 1차적으로 목매시비에 설탕이 들어가서 탄수화물을 늘려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먹여놔야 된다. 그래가 꽃필 때 수정이 잘 돼서 예쁘다. 그래야만이 동농이 안 생긴다. 동농은 얼어서 피부가 상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거칠어진 거죠. 그런데 지난해가 제일 많았죠. 그런데 잘생긴 그 나무는 멀쩡하죠. 잘생긴 그 나무 멀쩡하죠. 사과도 크고 삐뚤어지지도 안 하고 멀쩡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다가 고사진하고 보약 준 거 아니잖아요. 그 놈이 단풍이 들어가 안정화가 됐다는 거예요. 단풍이 들었다. 단풍이 들어서 가을에 낙엽이 지면서 뿌리가 멈춰서 낙엽이 지고 비료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비료 줘버리면 그 비료를 먹고 잎이 단풍이 안 되고 이상하게 돼요. 잎이 떨어졌더라도 비료를 또 가져와요. 잎이 떨어져도 비료를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면 몸속에 소화가 되지 않는 비료가 몸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봄에 겨울에 동해가 좀 심해지고 그 다음에 봄에 꽃이 피도 꽃에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과실이 여름하면 좀 삐뚤삐뚤해요. 삐뚤은 데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집에 예쁜 나무 그 나무는 사과도 크고 둥글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그 나무 형태로 만들어 보겠다. 그게 목매시비로서는 설탕. 꽃피기나 순이 나오기 전에 20일 전에 1차 설탕 물 500 한 차에 설탕 10kg. 목맨 시비에 목맨 시비 1차에 설탕이 10kg. 그 다음에 골드 그린 2리터. 자, 요렇게 하면, 요 설탕이 피부로 먹고, 봄에 냉해를 이겨내요. 요게, 봄 냉해를. 요게, 목매실 1차가, 새순이나 꽃이 피기
전 20일 이때 하는 거야. 20일 전에.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해주면 요걸 먹고 그 꽃이 피는 게 발육이 서로 간에 거의 비슷해진 형태가 가요. 작은 것들도 에너지를 먹고 바뀌어요. 에너지를 먹고. 그리고 2차는 새순이나 꽃이 피기 3 내지 5일 전에 요때는 설탕을 5kg를 쓰고 그린을 2리터를 넣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봄순이 이제 가까이 되니까 설탕 양을 줄인 거예요. 연면시비 하면 설탕 앞으로 3kg를 쓸 거거든요. 설탕을 3kg. 근데 저게 설탕을 쓰는데 예를 들어 수제 어떤 날씨나 어떤 좀 좋다 그래가지고 포도당을 쓰고 했는데 거기 뭐 차이가 있습니까? 뭐 그는 이런 거 같은 겁니다. 제일 구하기 쉬운 거 아니죠? 제가 이어서 포도당 캐피면 대한민국에 포도당 어디에서 사오겠습니까? 포도당 너무 못 삽니다. 산골짜기 가면 설탕도 개우고 하는데, 컴포트 개우고 하는데, 그죠? 똑같네요. 예. 막 갖다 보면 돼. 소금이나 염화가리는 같은데, 근음이나 조금 차이 나는 건 큰 관계 없습니다. 그거 요만큼 차이 난다고 해서, 뭐, 이런 어깨 시키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조금 차이 나는 거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거 100에 맞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넘어가면 돼요. 그 설탕은 노란 설탕이면 흰 설탕. 백설탕이요. 15kg짜리 큰 거 있지? 그거 사다 쓰면 잘 녹아요. 벌미기는 사람들이 그 설탕을, 우리가 사 쓰는 것보다 돈처럼 싸게 사는데, 10포 사보면 10,000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냥 마트 사는 게 나서요. 벌미기는 집에 저 먼 데 가서 설탕 사오면 기름값도 안 돼요. 갔다 온데 시간 낭비하고, 설탕 10포 사러 10kg 갔다 오면 기름값이 안 됩니다. 그 설탕 1,000원 싸게 살라고 멀리 가지 마이소. 한 포대 1,000원 싸게 살라고 갔다 왔다 다이아 달고 기름값 들고 아무 덕이 없습니다. 노란 설탕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닌데 노란 설탕보다 백설탕이 좋습니다. 노란 설탕 사다 놨는데 예, 그거 써있죠. 써도 돼요? 예, 다음에는 백설탕 쓰고요. 그러면 조금 사다 놓은 이거는 뭐 금방 몇 분 치고 나면 없습니다. 그린이라는 하. 게 있고요. 예? 그린이라는 게 있고요. 아, 그린은 저희가 그 제품이 있어요. 예. 그 책에 있습니다. 칼럼. 저기 가서 그 차에 가서 주말통 달라해서 이거 갖다 놨고 이야기하면 될 수 없거든요. 예, 요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정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봄 냉해를 막아내고 수정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 수정된 게 교배가 돼서 씨가 잘 들어요. 씨가 잘 들어야 사과가 예뻐요. 요놈은 높은 데 있는 게 예쁘죠? 그죠? 사과가. 예쁜데 립스틱을 덜 발랐어. 예? 립스틱이 덜 발랐어. 예. 이런 사과들이 한쪽에 잘못된 것들이 얼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요 피부가 얼어서 봄에 냉해를 입어서 그렇게 잘못될 때는 설탕을 먹은 애들은 잘 안 삐뚤어져요. 그리고 단풍이 잘 든 애들도 안 삐뚤어져요. 단풍이 잘 든 놈도. 그렇기 때문에 설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봄에. 설탕을 잘 먹거나 봄에 단풍이 잘 들면
장애가 안 일어납니다. 그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봄에는 꽃 필 때 요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꽃 피기 전에 1차 목매 시비, 2차 목매 시비는 상당히 좋다. 그러면 이제 요 다음에 조금 있으면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새순이 이제 자라 나올 거잖아요. 이 새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우리는 억제를 시켜가지고 나쁘게 했는데, 요것도 보면 요 자리에서 눈이 늘은데 요 자리 가서 줄이 났어요. 조금 줄이 났어요. 요 가지도.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왕창 줄여버렸거든요. 여기 가서 또 줄여버렸어요. 근데 여기 가서 이렇게 줄여버렸는데 이걸 2번 줄이고 그 다음에 늘어나 지가 알아서 또 컸단 말이에요. 그 여기 가서 또 줄여버렸어요. 여기 가서 한번. 요것도 3번을 줄인 것 같아요. 요 가지가. 요 가지 가져온 분. 이 가지. 네, 3번 줄였죠? 30% 그냥 이성가리 치는 그 3번 쳐가지고 그 경제적 손실을 20-30% 그냥 일으킨 거죠. 도장지만 많이 나게 만들고 봄순을 키우는 좋게 하는 방법 안 했다는 거죠. 그거 했다고 해서 요 전체의 길이가 뭐 몇 cm 줄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길이보다도 순모점하라고 순모점을 해야 내년 봄이구나. 아, 요렇게 하라고요? 끝에 꽂는. 아, 그거 안 했어요. 한 거 없어요. 지가 알아서 한 거지. 우리는 이게 나쁜, 우리가 그 거꾸로 얘기하면 나쁜 짓만 한 거예요. 못하고로 방해만 좋은 거예요. 방해만 적였어요. 아니, 잘 크는 나무로 방해만 주고 우리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요 차이면 불과 5mm 밖에 안 돼요. 5mm. 그럼 여기 달린 이파리는 다 멈추겠죠. 이렇게. 움츠렸겠죠. 잎이 적잖아요. 잎이 커야 호박이 큰 게 나와요. 이파리 작은 데 가서 호박 이만큼 따네요? 못 따죠. 진짜는 이파리가 커야 좋은 거예요. 근데 요 이파리가 크되 길이만 안 길면 돼. 이파리가. 이파리 길이는 설탕으로서 좁힐 수가 있거든. 요렇게. 잎 자루도 좁히고 마디도 좁히고 단박단박 깨도록. 그럼 요건 통통하게. 그래야만이 내년에도 우리가 사과 가지가 통통한 거 좋아하죠. 짧고. 그건 설탕을 쓰면 짧아지고 영양을 주면 통통해져요. 근데 인산하고 가리를 주는데 장애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3번 동안 장애를 줘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고 요 순이 잎이 적고 순이 가느니까 비료를 못 먹어내요. 저장 공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디 가요? 도장지가 크고 요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가지를 보면 굵어져 버렸죠. 왜 그랬겠습니까? 봄순에는 영양이 없고 늦순에는 영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손실이 났어요. 봄순이 굵은 사과나무, 도장지 안 난 나무 있잖아요. 사과도 크고. 그런 나무 형태로 가꾸는 게 봄의 초기 연면 시비의 횟수에 따라 바뀐다. 7일 만에 살포해요. 연면 시비는. 연면 시비가 7일이 걸리는데 지 스스로 비가 안 올 때 한번 살포했을 때 먹고 소화시켜 가지고 다시 먹을 수 있는 거리가 7일인데 이게 이제 비가 오면 더 자주 해도 괜찮아요. 비가 오면 7일이 걸리는데 비가 오면 이거 전에도 할 수 있고 후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한 4일 전에 연민식 했단 말이에요. 내일 비가 오늘처럼 온다는 거죠. 비가 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잎이 큰다, 살 빠진다. 크는 거나 살 빠지는 거 동일한 겁니다. 다 크고 나서 살이 쪄 있어야 되는데 더 클 부분이 없다는 거죠. 요 땀만이 가는 게 뭐 나오겠습니까? 요건 잘라나면 툭 잘라나면 잘 커요. 이빨도 크고 굵기 때문에 여기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가는 게 뭐 딴 게 나오겠어요? 가늘어서. 그래서 요걸 영양을 더 공급할 수 있는 공간, 시간이 비를 이용해서 내가 3, 4일 전에 연면 시비 했는데도 비가 충분히 오면 바로 비 오기 전에 해도 괜찮다. 내일 비 오기 때문에. 잎이 두껍거나 어제 이틀 전에 했으면 오늘 하루 전에 또 연면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비 오고 나서 바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가온이 삐딱밭이 되고 비가 오면 질다 그럴 때는 문제가 다르겠죠. 질에서 며칠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전에는 꼭 해놔야 되죠. 비 오고 나면 한 이틀, 3일 동안 사과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약치로. 영양제를 치건 물을 뿌리고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게 방법이 없어요. 한 이틀만 되면 채술이 나와가지고 딱딱 큰 거는 굳어버려요. 이제 안 자라요. 안 자라면 사과 길이가 안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과 순을 키우는데, 잎을 키우는데, 잎의 두께를 왜 중요하느냐? 이 가지에서 요게 뭐 영양가 없다는 거죠. 가늘어서. 그래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 이제 연면십이 들어가서는 설탕이 3kg를 써요. 골드 그린은 1.5리터. 여기 기본이. 언제까지냐면 요건 7월 15일까지 요거는 그린 2번에 칼라 한 번. 칼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탕 3kg에 칼라 1.5리터. 요 두 개가 다르죠, 색이. 그린이나 칼라. 들어보니 되게 무겁죠? 물의 비중보다 높기 때문에 말통에 물 든 것보다 훨씬 무겁죠. 그게 우리가 물의 비중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한 손에 드는 게 한 15kg까지는 별로 무겁다는 거래요. 거기서 1kg, 2kg 되면 되게 무겁다 그래요. 예, 많이 납니다. 요게 그 정도로 비중이 높아요. 칼라 같은 경우 약 실용이 한 18kg까지 돼요. 15리터 18kg면 우리 설탕 한 포 상태도 이만하죠. 그 정도의 더 많은 영양들이 농축시켜 놨어요. 그린은 결합이 되기 때문에 용축을 더 못 시켰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영양제를 샀을 때 1리터를 저울에 달아보면 1kg 되는 건 물의 비중과 같다. 물의 비중하고 같으면 냄비거리가 말리면 얼마나 남겠냐고요. 얼마 안 남겠죠. 냄비 말라보면 되고 냄비 살살 데워보면 영양제는 나와요. 우리가 쓰는 액상비로 영양제는 다 냄비에 말리보면 냄비 무게 달고 그 다음에 붓고 불쾌가 살살 말리면 마지막에 남은 양이 영양 원소 양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요거 냄비 끓이가 담으면 얼마 안 남아요. 그런데 잎으로 먹을 때는 효과 좋습니다. 요거 한 통 치는 분 1.5리터 10,000원 치는데 요서 비료 한 번 10,000원밖에 안 해요. 바닥에는 비료 꼭 줘야 됩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이치적인 원리가 맞아요. 잎에서는 영양 밸런스를 잡아야 되게 중요하고 영양 효과고, 뿌리에서는 비료를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약간 편차가 있어도 큰 장애가 없어요. 그러나 기술센터에서 토양 분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비료들은 우리가 사용할 때 자기가 하는 역할만큼 에너지원으로 써야 됩니다. 역할만큼. 요거는
언제까지 쓸 거냐면, 여기에 새순이 나와서 요 잎이 한 5cm, 10cm 뻗었을 때 색이 잎이 두텁고 진해지면 진녹색, 진청 진녹색. 진녹색이 되면 이때부터는 염화가리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염화가리는 1에서 3kg까지 열 거예요. 새순이 작고 부드러울 때는 염화가리 1kg였고, 새순이 조금 나가면서 잎이 두꺼워지고 진해지면 염화가리 양을 늘렸어요. 요 그린이든 칼라든 염화가리는 섞어서라는 거예요. 설탕도 섞고. 그런데 요거는 언제까지 이 방법을 할 거냐? 7월 15일까지. 홍로는 조금 빨리 맞춰야 돼요. 홍로는 과가 크기 때문에 설탕이 이렇게 마르거든요. 홍로가 작을 때는 괜찮아요. 그럴 때 홍로가 조금 커도 설탕을 쓰고 싶으면 7월 15일 이후에는 500g 쓰는 건 문제가 없어요. 내일 비 올 것 같으면 오늘 흐려가지고 설탕이 며칠도 장이 안 줘요. 조금 더 해도 괜찮아요. 1kg여도. 이제 이해되죠? 예. 내일 비가 올 때는 1kg까지 7월 15일 이후에 써도 괜찮아요. 내일 비가 며칠 온다 그럴 때는. 비가 안 오는데 1kg이면 저 설탕이 요렇게 내려서 마르겠죠? 그럼 여기 안 좋아요. 요 피부가 사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 2번에 칼라 1번은, 이거를 그린을 2번에 칼라를 1번을 치는데 여기에다가 염화가리를 섞어 쓰는데, 우리가 봄에 인상가리 칠 때가 요만큼 나왔죠. 그 시기에 염화가리 섞어 쓰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새순이 통통하고 잎이 두껍게 나오는데 염화가리를 섞어서 약간 연해지면 정말 좋아요. 도장도 안 되고 성장과 생식을 동시에 하거든요. 그럼 과실도 빨리 크고. 근데 영양을 써란다, 영양을 계속 쓰고 있으면 뿌리에 비료를 먹어가 잘 크고 있으면 이 영양을 쓰든지 안 쓰든지 해야 돼. 작게 쓰든지 안 써야 돼. 잎이 색이 진하고 두꺼운데 영양을 쓰게 되면 이 가지 끝에서 도장지가 튀어나버려요. 2차지가 나오죠, 여기서. 그러면 꽃눈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뜯어가 새로 만드는 수고스럽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순이 나오는 거는 잎이 많이 두꺼워서 잎에서 영양을 다 못 먹어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렇게 뚫고 나오거든요. 잎이 두꺼워지고 가지가 굵어지고 그 다음에 이걸 뚫고 나와요. 그래서 잎의 두께를 보면 요래 두꺼워지고 펴지고 색이 처음부터 가리려 가지고 영양을 돌려도 안 되면 영양제를 안 써야 된다는 거예요. 뭘 쓰느냐? 그때는 여기에 있는 염화가리하고 설탕만 쓰면 돼요. 이제 이해되죠? 이 그린이나 칼라가 처음에는 하늘 땅만큼 중요하나 영양이 있을 때는 뿌리에 잎이 영양을 내려줘서 뿌리가 잘 가져오면 저끼리 잘하는 거예요. 그건 영양이 쓰면 안 돼요. 도로 해가 돼요. 2차지가 다 튀어나오면 사과 끝에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착가량이 많으면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영양은 영양의 목적이 있을 뿐이지 이것을 인해서 내가 하는 그 사과 농사에 해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 좋다고 자꾸 치고 있으면 나빠져요. 해가 돼요. 왜? 잎이 자꾸 두꺼워져서 뿌리 많이, 그 뿌리에 비료가 없으면 이거 자꾸 치면 돼요. 그 비료 값을 이시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초기에 잎이 두꺼워지면 뿌리가 만들어져요. 내려가서 자꾸 만들어요. 그 뿌리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비료하고 딱 아대맞아졌죠? 비료가 녹아내 들어가고 뿌리가 비료 먹고 그러면 영양제를 안 쳐도 잘 돼요. 그 이시값이 1.0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시값이 아무리 1.0이라도 봄수는 도와줘야 된다. 이제 이해되죠? 잎이 지가 아무리 열심히 하다도 어째 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조금 진해져 버렸다. 그럴 땐 설탕이 염화가리 있잖아요. 마디를 좁히는 거, 이파리를 길이를 좁히는 거, 설탕이 다 하잖아요. 설탕, 염화가리, 요런 거 좋아요. 어떻게 쓰느냐 방법만 달라질 뿐이지.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쓰는 우리가 자재가 SS기 한 차분에 작게 안 들어가거든요. 작게 안 들어가죠. 여기 뭐 억제 시키는 게 비싼 것도 있고 그냥 좀 싸게 쓰는 자재도 있고 여러 가지죠. 많죠. 근데 가을에 또 익힌다고 또 돈이 많이 들죠. 익히는 거는 비료가 있으면 익히는 거 쉬워요. 뿌리에 이시가 있으면 익히는 거 쉬워요. 이 비료를 펴져 있거든요. 요 상태에서 염화가리만 치면 익어요. 그런데 우리 사과 익힐 때 영양제 많이 쓰죠. 알약 그래도 좀 비싸잖아요. 염화가리 한 푼보다 비싸죠. 알약이나 뭐 다른 그 영양 성분의 약들이 아무리 싸도 염화가리 한 포보다 비쌀 거예요. 그 염화가리 한 포면 몇 번 써요? 염화가리 12개부터 그러니까요. 염화가리가 제일 보약이에요. 그 좋은 거예요. 잎이 이게 요렇게 노랗게만 만들면 색이 나요. 두껍고. 요렇게 내가 노랗게 만들면 사과가 작아지게 익어요. 예, 요렇게 된 건 사과 잘 안 익어요. 작년에 비가 많이 오고 먼저 잎이 얇아져 버렸어요. 살이 빠져 요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토양에 있는 비료도 많이 떠내려가 버렸고. 그래서 유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여기 장수용이 마사죠. 마사는 용탈이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좀 복잡하다 싶으면 모닥모닥 주나면 돼요. 모닥모닥 주나면 여기 잘 안 떠내려가요. 몽창이 있기 때문에. 거치를 뭐라 매밭이 너무 유실이 심한 땅, 삐딱밭이나 비료 흩어나면 비료기가 없어진다. 그럼 모닥모닥 주나. 그리고 모닥모닥 주나도 오래 가고 단 한 번에 있죠. 오래 가는 거, 안 녹는 거, 그걸 뿌리나도 오래 가요. 잘 안 녹으니까. 완효성이니까. 이제 비료 역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닥모닥 주나도 좀 오래 가는데 그래도 마사 땅에 모래알이 굵으면 잘 떠내려간다. 그럴 바에는 단 한 번에로가 모닥모닥 주나 오래 가겠죠. 작전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생각. 사과 농사에서 제일 보약이 뭡니까? 비료. 비료 중에서 제일 보약이 요소입니다. 여태까지 비료 주면 안 된다고 많이 배웠죠? 거의 10년 비료 쓰고요. 근데 비료가 안 된다고 배운 지가 몇 년 안 되잖아요. 10년도 안 되죠? 근데 요분이 그렇게 초보자들은 그런 얘기를 못 할 거고 저는 수십 년 전 가수농사 오래 된 경험으로 사과는 실제로 비료 특히 질소분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거의 재미도 하지 마라. 비료도 특히나 요소를 하지 마라. 작년 8월 달에 포항에 가서 요소비를 추방했어요. 처방을 해줬다고요. 요소비를 뿌리라고. 수비로. 8월 20일에. 예? 수비 요소가 제일 좋아요. 예. 요소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가리가 좋고, 그래요. 8월 20일에 요소비로 포항에서 처방했거든요. 그것도 유튜브 영상 있어요. 9월 1일 날도 김천의 짠돌이는 200평에 유한한포 뿌리라고 했잖아요. 200평에 유한한포, 단 한 번에 한 포, 두 포 뿌려요. 근데 상태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 아니에요. 아약으로 뿌리고 있어요. 비료가 없어가지고 이시 측정하니까 제로 0.3 비료가 없어서 비료 주라 그런 거예요. 비료 없으면 사과 아니고요. 비료 먹고 사과 커야 되거든요. 그 태비는 비료 양 많이 없습니다. 짭기만 하지. 소가 오줌 누고 똥 싸고 말리가지고 짭기만 하지 태비에는 비료 그렇게 많이 없어요. 돼지똥이나 닭똥은 비료께 좀 있는데
영양성분 있는데 소똥은 실질적으로 짭기만 하지. 소똥, 소오줌 말라가지고 그 짭기만 하지 염기가 많다는 거죠. 가리 성분. 그렇게 그름을 많이 하면 사과가 단맛이 많이 나는 거 있죠. 퇴비를 많이 하면. 우리 밭에는 퇴비를 많이 해서 사과가 달다, 단감이 달다 하는 소리 있죠. 그게 뭐냐면 소 오줌똥에서 소금이 말라가 염이 많은 거예요. 가리가 많겠죠. 가리가. 다른 뜻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봄에 이렇게 해주고 초기 연매 시비는 7월 중순까지 그린 두 번에 칼 한번 쓰는데 요 새순이 나와서 요 조그마한 요만한 데면 우리가 어깨 시킬 때는 치는 거 있죠. 그거 칠 때 그때 되면 잎이 색이 진해져요. 요거는 이미 영양을 먹고 쬐까만 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진해지면 그때부터 가리를 1kg씩 넣어서 가지가 길어지고 두꺼워지는 만큼 가리 양을 늘렸어라.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나 들어가냐면 보세요. 여기에서 설탕 3kg, 골드그린이나 칼란 1.5리터 들어가죠. 염화가리 3kg 들어가죠. 그러면 영양제가 엄청나게 들어간 거죠. 우리 요 조그만 그게 뭐 효과 있겠어요? 그런데 요새는 효과가 있잖아요. 가지수는 억제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것도. 어째 봄순이 일을 하려는데 탁 억제를 시켜버린 거죠. 탁 조여버리면 일을 안 하고 잎이 작아져요. 거기 달라붙어있는 잎들은 전부 다 멈춰가 일을 안 해요. 그럼 봄순이 잎도 못 크고 안 굵어지겠죠. 그러면 영양 생산을 못 해요. 뿌리 발달이 늦어요. 요렇게 하면 뿌리 발림이 빨라요. 발달이 아주 빨라요. 영양이 많이 내려가고 겨울에 그 피부에 탈수에서 나빴던 것도 내려가면서 빨리 치료해요. 좋아지는 방법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잎이 두꺼워서 내려가면서 피부를 다 복원시켜요. 영양이 내려갈 때 이거 껍질로 가거든요. 올라올 때는 나무 목질부로 올라오고 겨울에 얼어 죽은 나무도 봄에 순이 나요. 사과도 열어 있다가 5월달 돼서 죽어버려요. 4월달, 5월달 죽어버리죠. 그거는 껍질이 다 겨울이 상한 거죠. 껍질이 상한 거는 잎에서 영양을 만들어가 내려가다가 못 가죠. 그럼 뿌리가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요거 배뿌고 살아요. 배뿌면 영양이 못 가잖아요. 그럼 이제 트고 올라와요. 원래 뿌리는 죽은 게 아니에요. 껍질을 벗기 뿌고 나무를 여기 살려놓으면 뿌리가 굶어 죽어요. 들에 가서 뭐 아카시나무나 좀 안 좋은 나무 껍데기 홀랑 벗겨버리죠. 누가 죽어요? 뿌리가 굶어 죽어버려요. 톱으로 배뿌면 살아버려요. 톱으로 배뿌면 올라와요. 톱으로 배뿌면 올라오는데 껍질을 벗기 뿌면 저 먼데 있는 뿌리부터 싹 다 죽어요. 굶어서 착착 죽어거든. 먼데 뿌리부터 착착 죽어요. 최근부터. 동해를 보고 껍질이 말라지면 그래 죽는 거고 우리가 박피도 좋은 거거든요. 비록기가 많거나 뭐 연면식 마이가 영양이 가해졌다. 박피를 해버리세요. 박피를 해버리면 여기서 못 가니까 여기서 먹고 굵어져요. 좀 이따가 달라붙겠죠. 그 순간에 잔뿌리가 굶어 죽어버려요. 이제 이해되죠? 그럼 또 영양이 내려가면 또 만들거든요. 괜찮아요. 사과가 커서는 하지 마라. 작을 때는 괜찮아요. 커서 예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가 사과가 다 먹어버리고 또 사과 먹고 내려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껍질이 잘 안 달라붙어요. 그래서 늦게는 박피하지 마라 그러죠. 원인이 그거예요. 사과가 올라가면 사과가 뭐 잎이 안 두꺼워지잖아요. 잎이 두꺼워야 내려가거든요. 잎 두께가 얇으면 내려갈 게 없어요. 그래서 봄에 잎을 두껍게 한다.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잘 배워야 농사 잘 지어요. 7월 15일이 만세인종 부사와 이제 요 기점으로서 여기는 7월 15일이 여기는 전반기가 되고 요거는 후반기가 돼요. 후반이 되면 요 시점으로 인해서 이제 과실 크기가 바뀌어요. 이때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때는 이제 설탕을 빼버려요. 설탕을 쓰기도 되는데 적게 쓰라 그러죠. 이때는 골드 칼라 1.5
5리터에 염화가리 1에서 3kg 쓸 거예요. 요것도 그것도 잎이 두껍고 지나면 요때 영양 안 써도 돼요. 염화가리는 써도 돼요. 근데 이래죠. 아, 칼라 그린이 아니 칼라도 7월 15일 이후는 칼라만 쓸 거예요. 근데 이게 잎이 좋으면 칼라를 쓰지 마라. 잎이 두껍고 좋으면 요 칼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잎이 좋아가 일 잘하는데 뭘 칼라 써? 아, 저희들이 그린은 이제 쉽게 싹 잎을 활성화시키고 봄에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 쓰거든요. 근데 가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잎이 살이 좀 오래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요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비가 와서 내려가는 양에 비해서 사과가 먹어버리고 잎이 사려질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몇 번 해서 또 좋아지고 버리거든요, 금방. 그러면 칼라 양을 1.5리터를 쓰라 하는데 요 양을 뭐 500이나 1리터는 줄이 써도 괜찮아요. 줄이 쓰고 그 잎이 좋으면 요 영양도 쓰지 마요. 안 써도 괜찮아요. 잎이 살이 찌면 요 펴지가 볼록볼록해져요. 엠보싱이 나와요. 펴져 있는 상태에서 이파리 힘줄 중앙을 요래 살살 손으로 문지르 볼 때 노란 줄이 나온대요. 그건 염화가리 양이에요. 가리가 들어있어야 색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가리 양들을 그 목적에 쓰는데 색을 내는데 잎이 노래지면 색이 나요. 그런데 잎이 노래지게 만드는 거는 영양이 그리 많이 안 필요해요. 근데 염화가리만 쓴 사과와 골드 칼라를 쓴 사과는 두 가지는 엄연히 달라요. 쪼개놓으면 뽀얗고 저장력이 얼등히 어려워요. 포항에서 사과 10월 달에 홍로를 요만한 거 가져온 거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가면 아직 있어요. 여기서는 홍로 저장 안 하죠? 저장 시험 자체도 잘 안 해보잖아요, 그거는. 저장 안 될 거니까. 저장 자체가 안 되니까 아예 해봐 뭐 결과가 뭐 삐득거리한 거 놔주면 먹지도 못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황금알 농법한 거는 홍로를 딱 달린 상태에서 늦게 따가지고 부사총을 딸 때 따면 더 돌덩이처럼 야물어요. 우리는 홍로 딸 시기에 지나면 떨어지죠. 따놓으면 또 진이 나오죠. 시간이 지나면 푸석거리고. 황금알 농법 그게 없어요. 잘라나면 뽀얗고 홍로 깎아나면 벌거리하게 되잖아요. 갈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요 칼라가 그 역할을 해요. 이거 중약인 하죠. 중약인 하나 잎이 두꺼울 때는 자주 하지 마라. 칼라 속에는 칼슘이 다량으로 들어있습니다. 근데 쓰라마 그러지 이거 뭐 말통 이거 뭐 별 그거 제가 선전 안 하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신뢰를 하고 믿고 하면 요 결과는 이 농업을 연구할 때 만들어진 패턴이에요. 제가 개발해놨어요. 아주 잘 되게 해놨어요. 최고 저비용으로 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적게 쓰려면 비료를 많이 줘라. 이 시량을 맞춰라. 이제 이해되죠? 영양제가 보약이긴 하나 비료가 더 보약이다. 영양제가 영향을 안 미치는 부분에 땅에서 비료가 영향을 못 미치는 부분에 영양제 쓰라는 거예요. 비료로 가지고 조절 안 될 때 초기 목매 시비 연매 시비 여기 7월 15일까지 그 다음 후반기에 색을 내고 품질을 좋게 할 때 요런 거죠. 요게 그게 영양제 역할이에요. 이때도 김천의 짠돌이가 저를 만나서 9월 1일 날 통화했는데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양제 7번 쳤어요. 왜 그렇게 많이 쳤겠냐고. 땅에 비료가 없었어요. 영양제 한번 치고 나면 좋았다가 나빠져요. 좋았다가 나빠져요. 비만 오면 나빠져요. 영양제 1% 먹어 있다가 비 오면 싹 가버려요. 그럼 사과 커버려요.
또 비 오면 나빠지고 그거예요. 사과가 먹으면 계속 먹어. 사과는 지문 맞고 뭐야 색이 나고 행질이 나온다는 거죠. 품질이. 그렇게 요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김천의 짠돌이가 9월 5일부터 해가지고 200평의 유한 한 포. 단 한 번에 한 포. 우리가 9월 5일에 비료 잘 안 뿌리죠? 여기 와서 9월 5일에 비료 뿌리라 그러면 요거든. 저기 너무 농사 망치려고 떼야 되네. 부사에다가 9월 5일에 비료 뿌리고 제주도에 밀감은 딱이 한 달 전에도 비료 뿌리지 돼요. 비료 뿌리고 땅에 물 줘가지고 비료 녹화가 뿌리 먹이고 이파리에 영양제 주고 한 3, 4일 만에 영양제를 계속 밀감 뿌리거든요. 그래가 품질을 좋게 만들고 제주도에 맹물 시비하고 하는 게 예를 들어 SSB로 맹물 시비하는 게 한 번 약치면서 지나가도 또 효과가 있습니까? 이틀 날짜를 땡길 수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그렇죠. 딸기 하우스에 그 장수에 400고지 지어서 딸기 있어요. 작년에 처음 심어가 그 사람 대박 났어요. 그분. 그 백사장이라고. 그걸 갖다가 매일 물 뿌려주고, 매일 설탕을 타가지고 물을 뿌려주고 있거든요. 설탕물 타가지고. 그러면 오늘 설탕물 뿌리고 내일 설탕물 뿌리면 모레 영양제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7일 걸리잖아요. 비가 오면 빨라지잖아요. 아까 비가 왔을 때. 비가 왔을 때 전후를 해놨거든요. 영양을 더 빨리 먹이려고 하면 잎에 있는 영수를 키워야 되죠. 여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사용해야 돼요. 사용 면적만큼 에너지를 썼으니까 다시 공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할 때는 뭐 혼용은 안 되고 그것만 됩니다. 하면, 예? 다 됩니다. 혼용해도 약하고 근데 동 제품하고 황하고 석회 보르되고 약은 약은 괜찮아요. 저 혼용돼도.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여태까지 교육 연차를 했는데 이게 기준이 500 기준. 500. 500 기준? 예. 1000인가 500 이거 그걸 확실히 표현하는데 500 기준입니다. 전체가 500kg. 예. 그 왜 그러냐면 농약이 지금 500으로 나오죠. 예, 농약이 500으로 기준 나오기 때문에 저도 500 기준 합니다. 지금 여기는 저 500 차가 1000짜리. 10%도 안 되거든요. 전부 예. 다 1000짜리고. 예. 뭐 그렇든 말았든 요거는 전체로 보면 약대로 치는 사람도 있고 경기로 치는 사람도 있고 전국으로 이 영상이 많이 퍼져가 나가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잡아요. 예, 그렇게 하시고 요렇게 하고 나면 가을에도 비료가 부족하면 줘야 되거든요. 9월 달에도 비료를 줘야 되는데 그 비료를 먹어도 김천의 짠돌이 사과가 잎이 떨어지고 색이 자꾸 빠지거든요. 그래서 연면 시비를 9월달 5월부터 시작해서 딸 때까지 13번 했거든요. 사과가 앵두빛으로 바꿔졌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사과가 박스에다가 새파란 거 못하게 담아놓은 거예요. 이제 색이 나거든. 색이 나도 그건 정말 좋게 나와요. 요런 색처럼. 요게 색 잘 난 거죠. 요런 게 나오고 이렇게 안 나요. 이렇게 나는 거 가짜고 요렇게 나요. 요거는 비료가 작아서 색이 안 나요. 영양이 없어요. 사과 속에. 요거는 영양이 있고. 요 주인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됐거든? 비료 차이. 이제 이해됩니까? 요 사과하고 요 사과하고 어느 게 맛있게 보여요? 요게 맛있게 보이죠? 그런데 요 사과와 요 사과 차이는 밭에 비료량이 여기 많거든. 그래서 여기 맛있게 나와요. 요거는 비료가 없어서 여기 살이 빠졌고. 그렇죠. 비료량이랑 그러면 뭐 질소 이상가리 같은 거는 뭐 특별히 질소분이 많은 겁니다. 그 비료 양이 많은 건 어떤 비료? 고루 있어야 돼요. 고루. 근데 이제 비빔밥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밥이에요. 콩나물만 짠떡이 해놨다고 사과 농사 짓는데 요소의 기준에서 다른 걸 달라붙여야 돼요. 질소. 그런데 질소는 빼고
인산이나 뭐 용성이면 잡다한 걸 흩어지고 그 비빔밥에 밥이 제일 중요해요. 비빔밥에 고추장이 뭐 중요해? 밥이 제일 중요해요. 사과농사 짓는데 요소가 제일 중요해요. 황사가리, 염화가리 뭐 잡다한 것들 뭐 미량요소 그거 중요하네요. 제일 중요한 게 요소. 비료를 이제 바닥에 뿌리주라는 거 이게 비료 대형이라는 거고. 아니에요. 이거 바닥에 주면 안 돼요. 바닥에 주면 비석이 들어서 안 돼요. 이게 연면 시비를 이거 하는데 비료 일산데. 비료는 이제 지금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비료 질문 뒤에 있죠. 가르쳐 드릴게요. 9월 달에도 색을 내고 요렇게 우리가 연면 시비는 내가 왜 자주 해야 되냐면 잎이 살을 찌워놔야 돼. 잎이 살이 안 쪄서 자주 해야 됩니다. 잎이 뿌리에 비료가 많아서 이렇게 펴져 있으면 연면이 자주 안 해야 돼요. 염화가리를 색만 잡아주면 됩니다. 영양을 한 번씩 줘갖고 사과의 품질을 향상시켜 써야 되고. 근데 잎이 얇아서 영양을 자주 해라는 거지. 목적이 영양을 많이 쓰기 위해서 영양해라는 거 아니에요. 요것도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영양이 부족하고 비료가 부족해서 자주 해랬다.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도 영동에서는 반사 필름 깔아놓고 갈반이 되고 잎이 다 떨어져 버리네. 도장지에 잎이 붙어 있어요. 그거는 연면십이 10월 달에 필름 깔아놓고 7번 뿌렸어요. 맹물십이 3번, 총 10번. 그래가지고 그것도 맛을 냈어. 색깔도 내고. 그것도, 그 사람도 와가지고 저보고 고맙다 그러고. 갈반이 된 게, 사과다라는 도장지 비고 조금만 남아있죠. 요걸로 가지고 맛을 못 내죠. 요걸 이용해서 잎에다가 영양을 먹이고, 이거를 뿌리로 보내서 앞다리 갔다리 시킨 거죠. 대사작용을 해서 사과의 맛을 내줬다. 그럼 아래쪽에 일반 과대지는 잎은 다 떨어져 있다는 소리죠. 도장지는 붙어 있고. 그러면 잎이 한 30% 이하. 30% 이하가 되는 것 같으면 일반 사과 열린 데는 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